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이천시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부서별 설명 순서는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인우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 미래 도시 추진단장 정인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홍란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단은 기정액 76억 9,962만 2천원에서 15억 39만 6천원이 증액된 92억 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첨단 전략 산업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쌀문화축제 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반도체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반도체 홍보관 운영 행사 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이천시 투자유치 혁신포럼 개최 행사 운영비 1천만 원과 투자유치 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투자유치 타깃, 기업 발굴 등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 영역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청미천 비행 실증 테스트베드의 원활한 시설 사용을 위한 부대시설 조성공사 시설비 3,064만 원,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최종 선정에 따른 드론 실증도시 구축 시설비 4억 원, 장원 지역 도시재생 공모사업 제안을 위한 용역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4쪽 중간부에 경강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고 특화 디자인 적용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첨단 반도체 도시 이미지를 담은 이천시만의 특색 있는 관문 경관 조성을 위한 서희천 IC 관문 경관 개선 사업 조형물 제작 설치 시설비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디지털 트윈 사업 시범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발생 이자 427만 8,080원과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447만 7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과 293쪽에서 미래도시과 29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국장님, 그 투자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그 1억 5천 있는데요. 네, 이게 용역비죠? 예, 예. 지금 여기 설명서 보니까 뭐 투자 유치 관내 기업 3개사와 관련 전문가를 한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관련사 여기 참석 대상이 관내 기업 3개사 및 관련 전문가라고 돼 있는데 용역을 이 사람들한테 맡기는 건지. 용역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거기 그 이제 25년도에 학술 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에 의해서 이제 책임 연구원 그리고 이제 연구원과 연구 보조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용역비를 세워서 그 용역사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이제 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용역 심의는 한 상태고 용역 업체는 선정이 안 된 건가요, 현재? 용역업체는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근데 그 용역 업체가 관내 기업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관내. 저기 보충 설명을 예, 담당 예. 가장이 설명했습니다. 첨단전략 산업과장 이은미입니다. 아마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투자유치 혁신 포럼 관련한 관내 3개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그 같은 세부 사업명에 저희 투자유치 용역 관련 1억 5천이 서 있고 투자유치 혁신 포럼에 대한 예산이 1,000만 원에서 총 1억 6천만 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투자유치 혁신 포럼은 관내 기업 3개사라는 것은 저희가 반도체나 저희 주요 기업과 함께 투자 유치 활동하고 관련 이분들이 투자 유치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성공 사례를 다른 지역에 나가서 좀 설명하고 그리고 이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 포럼을 계획한 것이고요. 그 앞서 저희 단장님께서 설명드린 거는 투자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관련에 설명드린 걸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그 잘못 봤네. 그 밑에 1,000만 원 따로 있는 걸 못 봤고. 네, 총괄돼 있어서 그러면 먼저 그 기금 마련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20억씩 뭐 지금 5년간 100억 기금 마련하는 거 예, 예. 있죠. 그거하고는 이거하고 완전 별개인가요? 그거는 이제 투자에 이제 그 200억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기준에 맞춰서 투자 이제 유치가 왔을 경우 그거는 이제 기금에 대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기 과장이 말씀했다시피 이제 투자 유치 혁신 포럼은 관내 기업들의 이제 우수 사례를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공유를 하고 그 발전 방안을 하는 거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활성화 전략 수립은 그 1억 5천 원 이제 용역을 해서 그 DB 구축하고 전략 수립하고 투자 유치에 대한 이제 그 발전 방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DB라든가 이런 게 그 공장 등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주소나 뭐 단순하게 종업원 이런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제 구체화해서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만들어서 향후에 이제 투자에 활용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천시가 제일 힘든 게 이제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가 일단은 문제잖아요. 사실은. 네, 일단 규제가 있습니다. 규제해서 해결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게 아마 적극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또 네, 중적 용역에서도 규제를 피해서 할 수 있는 투자를 좀 최대한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예. 하여튼 용역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위원장님. 네, 김하식 의원님. 그 294쪽에 보면은 그 뭐냐 도시 디자인 운영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까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디자인에 네. 대해? 도시 디자인 운영 있죠? 왜? 네, 예. 예, 그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예산이 한 9천만 원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400만 원 증액하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뭐 게시대, 파사드 이런 거에 대해서 전기료를 당초에 이제 100만 원 예산을 계획했었습니다. 본 예산에.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400만 원이
전기 이제 공공 운영비로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 그 시설물 유지 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발의 마음 편한 무청길이라든가 반도체 특화거리 지하도 파자도 그리고 이제 그 현수막 강구도 안심마을 여기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그 사용을 하다 보면 파손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기 유지 관리비고요. 그리고 이제 서희천 IC 관문 경관 개선은 저희가 이 서희천에서 나오다 보면 정면에 도장인 모양으로 이제 조형물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이천시 이미지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당초에 이제 1억으로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설계 완료된 데에 따른 그 시설비, 조형물을 만들기 위한 시설비를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8억을. 무천 담임길이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무천다리길은 저기 그 부발읍사무소 뒤편에 농협 뒤쪽에 있습니다. 좀 그 안쪽에 조성현 길이 있습니다. 거기 전혀 못 봤는데. 저도 이제 도면상으로 변전서 있는데 거기 거길 지나서 이제 거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천리 시내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농협 부발 농협 있잖아요. 거기 예. 거기하고 부발업소무소 그 뒤편으로 예. 그 골목길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거기 뭐를 해놨어요? 거기 이제 이게 좀 우범 지역 비슷하게 어둡고 그런 거를 좀 밝고 좀 그러니까 안심마을 비슷한 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시가지해서 부발 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해놓은 거와 예. 그리고 이제 변전소 있는데 해놓은 거는 제가 어딘지 알고 또 이제 무천 삼리 예. 그 뒷 그 진주빌라 그쪽 뒤편에 벽면에 해놓은 거 그런 건 봤는데 무천 1, 2 안쪽에는 전혀 못 봤걸랑요? 죄송합니다. 저 변전소 앞이 맞다는데 그렇죠. 제가 예. 그 저희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뒤로 생각을 했는데 담당과장이 변전소 앞이 맞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녀보셔야 돼요. 예, 예. 왜냐하면 저는 지역을 제가 거의 다니면서 다 뭐 꿰뚫지는 못하더라도 네네.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뭐 시설물이 되어 있다 추후에 보고를 해서가 아니라 추후에 제가 다니면서 아 여기도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를 뭐 체킹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그 변전소 있는데 시설물 해놨죠. 시설물 해놨는데 거기 등이나 어떤 그 달 모양 커다랗게 해놓은 이런 부분이 고장난 지가 꽤 됐어요. 꽤 돼서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어요.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착각을 했는데요. 네. 저희 실제 이제 거기에 따른 유지 관리비도 5천만 원으로 네. 그거를 이제 같이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원 지역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294페이지고요. 이거 뭐 용역해서 2,500 지금 세우셨잖아요. 예, 예. 이 용역하는 데 있어서 보통 보면 다들 그냥 용역으로만 무조건 올라와요. 그러면 용역하기 이전에 준비를 뭐뭐뭐를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얼마나 이 도시 재생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보고 해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버거우니까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건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네. 저도 이제 이럴 때라고 남유령 과장도 최근에 왔지만은 이게 당초에 보니까 99억이라는 좀 금액이 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면은 좀 불리한 점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거를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작은 것부터 좀 퍼져나가게 그런 식으로 우선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규모를 어느 정도 되는 방향으로 한번 용역을 해보자. 그래서 의도 자체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제 너무 예산이 99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좀 규모도 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저희가 이제 실증 자료도 만들어 보고 공모 사업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도 자체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답답한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 주면은 다 해결되는 걸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용역을 주기 이전에 그 부분을 위해서 얼마만큼 조사 분석 기획을 했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왜? 과장이 됐던 팀장이 됐던 주무관이 됐던 알고 나서 용역을 줘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실예로 뭐가 분교 복합시설 들어온 거 있죠? 지금 진행 중인 거 네, 말씀하시죠? 진행 중인 네, 거 네. 있죠.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만큼 며칠을 갖다가 그거를 노력을 했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 또 그 담당들 찾아가서 협의를 여러 번 걸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실행이 됐어요. 그렇다 보면 지금 용역 올라오는 거 보면 밑에서 주무관들이나 팀장들한테 설명을 들으면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우리가 안 되니까 용역을 줘야 되겠다. 거의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 올라오는 거는 이거 올리기 이전에 그 용역을 하기 위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조사 분석을 했는지 그게 돼서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플러스 알파에서 의원님들이 더 같이 의논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학원 의원님. 네,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미래 도시가에서 이천에 이제 뭐 도시재생, 도시경관 이런 걸 좀 중추적으로 담당하시는 부서 맞나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방향 이제 도시경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우리 이천시 방향은 예를 들어 분수대처럼 좀 화려하고 빛이 나는 이런 도시를 만들고 싶으신 건가요? 그 방향성이 좀 논의가 됐나요? 일단은 뭐 도시는 밝은 것도 좋지만 이제 조화로운 게 좋은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방향을 잡아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부서가 거기는 도로관리과에서 했었죠. 거기는 분수대는. 그러면은 이제 그 주가 이제 미래 도시과에서 그 뭐 이천에 이제 뭐 어떤 트렌드나 그다음에 어떤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다 2호나 3호나 돼 있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도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며 도농 복합 도시면 농촌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문화예술이나 문화 쪽에와의 또 협업도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뭐 전혀 이제 품격 있는 도시 공간을 하고 있는데 품격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그냥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뭐 지금 파사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우리 도시에 맞는 건지 그리고 지금 도시의 중심에 파사드를 어떤 테마를 갖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랜드마크적인 거는 이해가 되는데 도시에 뭐 파사드를 해서 화려한 도시 공간을 만든다. 근데 서울에 가도 그런 곳을 보지도 못했고 어느 도시 가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테마가 있는 공원이나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분들의 어떤 눈높이를 조금 더 뭐 좀 더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은 이미 고민이 되는데 도시 공간에서 지금 그 화려한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 게 적절한지도 고민되고요. 뭐 방향성이야 좋다라고 하지만 이걸 좀 각 부서에서 의논을 하고 이게 어떤 이천시의 미래,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듯이 좀 이런 방향성을 좀 가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예로 지금 이제 안흥지 같은 경우가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시민분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제가 봐도 상당히 만족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처럼 도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이쪽 방향이 좋다, 뭐 어디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 갔더니 그 화려한 그럼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가면 화려한 모습을 보고 오면 그게 당연히 화려한 건데
그게 계절별로도 다르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단순한 사고에서 이천시가 변화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서는 다르지만 지금 그 나무에다가 지금 등 달아놓은 것도 그런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부서에서 좀 리더 역할을 하는 그 협업되는 조직에서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부분을 많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고요. 보면은 이제 설봉공원, 뭐 그 분수대, 안흥지, 뭐 온천공원 이렇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구도심하고 같이 그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임진모 의원님. 네, 임진모 의원입니다. 네. 그 294쪽에 이제 드론 실증 도시 구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되어 있고 시비 10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시에서 돈은 내고 사업은 국가에서 한다는 의미인 거죠? 아니 그거는요. 이제 이게 예산 자체가 8억 8천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4억 8천은 국가 직접 지원이라는 거는 항공기술연구소에서 그쪽으로 이제 직접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나 장비, 재료비, 홍보비를 포함한 직접비를 다 하고요. 저희는 이제 그 관제 시설이라든가自动 자동 점검 패드실은 이제 인프라 구축용으로 그래서 직접 4억 8천은 항공기술연구원으로 직접 지원을 한다 해서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실제 예산은 8억 8천짜리입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그 관제센터 및 점검 패드 및 뭐 등 인프라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 가지고. 예. 그럼 이 사업을 하려면 실제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뭔가 테스트를 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근데 드론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드론 배송이요. 그 도시공원 드론 배송에 대해서 이제 복화천하고 수변공원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드론 배송 실증을 하고 그 이제 여기 그 민간군 협력 드론 배송 그래서 군 청미천에 테스트 베드도 있고 군 드론 배송 이런 거를 같이 실증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아까 그 이제 국가에서 어느 기관에서 하신다고 그러셨죠? 일단은 항공기술연구원에 항공기술연구원. 예. 거기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인프라를 인프라 설치해주고 예. 그쪽에서 드론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 이제 비행도 할 것이고 뭐 그렇게 예, 이게 하겠네요. 이제 저희가 4월 1일자에 이건 이제 사업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도 다 초청을 했었는데 그때 한 두세 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제 고도라든가 배송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 설명 때 좀 그러네요. 아쉽긴 제가 합니다. 들었으면 이 질문 안 했을 수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노후 방치된 쌀문화관 실내 공간을 SK 하이닉스 홍보관으로 리뉴얼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2,200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쌀문화 축제 반도체 홍보관을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농어 테마파크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 쌀문화 전시관 예, 이쪽에 그 산 밑에 있는 예, 예. 건물이요? 여기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전년도에도 하이닉스에서 요청이 있어서 공동 부스를 한 번 하자 그래갖고 부스를 해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이닉스에서 이제 거기 쌀문화 전시관에 한 70평 정도 5억 들여서 상시 홍보관을 만들 거고요. 또 버스로 해서 이제 펩도식으로 5억을 들여서 버스도 같이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거의 저희도 이제 홍보 부스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홍보하려는 그런 홍보관 운영 계획입니다.
그 이 사업을 하이닉스하고 같이 협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는 홍보관만 운영하고 그쪽이 하이닉스가 와서 한다는 얘기예요? 협업하는 겁니다. 협업하시는 거죠? 예, 저희 직원들도 매일 나가서 홍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러면 이 홍보관 대상은 누구예요? 시민이에요? 아니면 관광객이에요? 관광객 대상입니다. 관광객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거기 이제 그 버스에는 펫투어 모형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형 전시나 아니면 게임, 하이닉스 홍보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는 좀 작은 이벤트를 해서 그 홍보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저는 그 홍보관이라고 하면 홍보관의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 노출이 돼야 되죠. 가시성도 있어야 되고 주변 환경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도 또 고려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인식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농업 테마파크 저 꼭대기 산 밑에 그 구석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네. 예, 거기서 무슨 행사가 있지 않는 한 우리가 거기를 접근하기가 일부러 가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게 떨어진 곳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근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떨어졌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주 행사장이 그 상설 전시장하고 접근성이 가장 가깝거든요. 사실 어디하고요? 주 행사장. 어디 주행사예요? 그 저기 쌀문화 축제 주 행사장. 그 쌀문의 축제 할 때만 그렇고 지금 상설 홍보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예. 임시 부스나 내지는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 예. 이게 지금 상설 홍보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박물관이나 내지는 뭐 이런 거라면 또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건 홍보관이잖아요, 홍보관. 예, 예. 그러면 홍보관으로서의 그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접근성도 제가 보면 위치를 제가 알거든요, 어딘지. 근데 이렇게 거기다가 홍보관을 놔두면 오히려 이 홍보관 있는 거 이상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예, 위원장님 저희가 그걸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투자 유치 및 홍보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1억 5천을 들여서 지금 수립 용역을 실시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예, 예. 네네. 그 내용 중에 이게 너무 좋아요. 이천시 투자 여건 분석, 지역산업 현황과 구조 분석, 투자 유치 여건, 제도, 조례 등 분석, 입지 및 교통, 인적 자원, 인프라 등 정주 환경 분석, 기업 투자, 애로사항, 규제, 정주 여건, 인력 채용 등 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이천시 투자 여건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이제 투자 유치팀의 팀장 하나에 직원 둘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있는 자리에서 홍보하기도 좀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료 자체도 이제 기업경제과 이제 자료 자체도 있지만은 좀 부실한 상태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밀하게 DB를 구축하고 이걸 이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 방향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실제 기업체하고도 투자 유치 한번 상담 과업지시서에 그런 네네. 내용도 포함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그 용역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네네.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그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네. 이제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천시의 특성과 차별성이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투자 여건에서 일단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천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이천이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가 그게 곧 정체성이 되고 차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천시의 그 투자 여건에 대한 그 자산이 된다고요. 그게. 그렇죠? 그럼 이런 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해야 이게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 사실은 이런 걸 중심으로 오히려 용역보다는 제 생각엔 컨설팅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천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기본적으로 정체성을 세우고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매력 포인트를 올리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지를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이렇게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그 참여하기 위한 어떤 전반적인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그 찾아가는 것보다는 찾아오는 투자 유치를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곧 그 한시적으로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튼 지금 이제 1억 5천을 투자를 하셔서 용역을 하는데 아까도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학술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이론적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시대의 트렌드나 이런 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의 정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주느냐, 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제시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일단 그 나 항목을 충분히 하시고 중간에 저는 컨설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천시에 대해서 좀 여건이나 이런 걸 컨설팅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지 그 방향을 잡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 그 294쪽이에요. 서희천의 IC의 그 관문 경관을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1억을 들여서 설계 추진하셨고 지금 이제 8억을 증액하셔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실 예정이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닌 거죠, 밑에 디자인이. 디자인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밑에 여기 있거든요. 뭐 위치도나 조감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반도체를 뒤로 배경으로 하면서 첨단도시 2000이고 하나는 이게 이제 배 모양이겠죠. 도수로 미래를 향하는 첨단도시 2000. 이거가 어떻게 디자인이에요? 아니면 그냥 디자인은 이제 몇 가지를 해서요. 네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예. 그 용역 중에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최종 결정된 건 아닙니다. 최종 결정된 건 아니시고요. 예, 예. 이제 그러면 용역이 이 디자인이 나오고 나면 예. 그건 누가 선택하나요? 결정이요? 네. 결정은 이제 저희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중간 보고를 했는데 또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그 안에 대해서 3가지 안에 대해서 이제 했거든요. 안이 나왔어요, 디자인 안이? 디자인은 지금 거기 갖고 계신 자료에 뭐 도술단 그거랑 예. 첨단이랑 예. 이런 안은 기본 안은 있습니다. 근데 아. 최종 결정은 안 된 거. 이미 그 3가지 안이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렇구나. 여긴 2가지만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제 좀 보석 모양으로 돼 있는 건데 그거는 좀 디자인이 2000시에 안 맞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놓고 볼 때 제가 보면 이제 전문적인 어떤 고민은 묻어나는데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그 그 상징물이잖아요. 이게 도시를 네. 대변하는 상징물의 요거는 또 지역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의미는 좋아요. 도수로 미래를 향하는 게 좋은데 배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지역이 또 분지 형태라서 이게 좀 제가 보기엔 좀 이제 의미는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또 주변의 도시 경관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여기가 이 장소에 어떤 게 어울릴까도 좀 생각을 좀 충분히 하셔야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독창성이나 또 내구성이나 안전성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지 보수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네. 처음에 보기 좋게만 해놓고 유지 관리가 안 돼서 아까도 보니까 뭐 그것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지 보수비 또 이제 계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특히 이렇게 공공의 이런 그 상징물들은 다 같이 우리 시민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공감대도 와야 되고 긍정적인 시민들이 그걸 보고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시민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렇게 뭐 어떤 그 이름이나 내지는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그냥 이렇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민께 물어서 좀 뭐랄까 어느 정도 나오면 이게 같이 이렇게 좀 물어서 같이 시민하고 좀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혹시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 게? 저희가요. 그 예. 저기 2층 로비에 예. 시민이 이제 민원인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 가지 안을 스티커형으로 붙이는 하셨어요? 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럼 선정이 됐어요? 선정 안 되고 이제 선정된 게 아니라 그거는 예. 어느 디자인이 많이 붙였는지 그거를 판단하는데 이제 그 결정은 아직 안 한 거죠. 아니 이 선정하게 해놓고 예, 예. 그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니 예.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저기 중간 단계거든요.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에 나온 결과는 있습니다. 그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많이 이제 작용은 하겠지만은 아직 네네. 정책 결정이 다 안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튼 그 절차는 하셨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상징물은 정말 시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의 어떤 자랑스러운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그 표상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예예 임진모 의원님. 아니, 그 이제 송난 의원님 답변 과정에 그 하이닉스 홍보관 부스를 상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쌀문화 전시장 있잖아요. 네. 거기에 70평을 하이닉스 상설 정시장으로 그 안에 5억을 들여서 5억을 투자를 해서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근데 5억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또 따로 예산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저희가- 올라와 있나요? 아니 그럼 하이닉스에서 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하이닉스에서 지난해 저희의 그 지역 상생 기금을 기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억을 지원 받아서 지금 쌀문화 전시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금 세부 사업 설명서 내용에는 그 홍보관 운영 1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쌀문화 축제 때 일시적으로 한번 만들고 운영하고 말겠다였거든요. 그죠? 내용은. 근데 이제 그 전시관 안에 일부 공간은 아예 그 상설로 두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얘기는 그 상설을 말씀하신 거고 요 예산서의 2,200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200은 쌀문화 축제 때 일시적으로 네네. 부스를 하나 세워서 운영하는 경비를 협업해서 말씀하는 이제 거고. 같이 홍보하는 부스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억을 들여서 그 안에 이제 상설 전시장을 세우는데 그럼 그 위치도 하이닉스에서 뭐 동의하는 위치인 건가요? 지금 그 부서하고요, 하이닉스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니 송은환 의원님 말씀대로 그 위치 자체가 조금 축제하지 않을 때는 되게 좀 애매한 위치인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좀 잘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시에서는 여기밖에 안 됩니다라고 준 거는 아닌가 좀 생각이 또 드네요 갑자기. 사실 거기 쌀문화 축제장이요, 건물 자체가 그 맨 밑에는 뭐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마땅한 공간은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뭐 다 합의가 된 내용이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재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재덕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 활동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액은 1,473억 9,784만 3천 원으로 기정액 1,228억 5,422만 9천 원 대비 19.98%가 증가한 245억 4,36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액에 4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 규모는 2000시 일반회계의 10.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9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49억 5,641만 2천 원을 증액한 926억 7,4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도면관리 전산장비 및 해제 발생 증가로 인하여 784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유지 관리비를 위한 관리 용역비로 171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유지비로 1,622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금고 교체를 위하여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로 1,680만 원을 증액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지침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비율 변경 및 운영비 신설로 인해 기정액에서 1,126만 7천 원을 감액한 8,8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 및 기회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한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108억 4,600에서 5억 7,600만 원 증액한 12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센터 본예산 편성액이 전년 대비 1,827만 7천 원이 감소하여 보육사업, 교양 강좌, 문화활동 등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입니다. 20만 원 충당된 바우처 카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수가 327명 감소하여 5,232만 감액된 2억 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 마을이 4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하여 1,7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권역단 단위 종합병비 지원은 2024년 12월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 폭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 정비 복구를 위해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인 300만 원을 선정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농업인 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비로 지원 대상자가 12명에서 11명으로 감소하여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농업사업 신청 시 종이 서류 접수에서 태블릿을 활용한 접수로 변경하는 사업인 차세대 농업 농촌 통합 정보 시스템 지원 사업이 태블릿 단가 변경으로 8천 원을 감액한 2,18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이철살 우수성 확보를 위한 첫 모내기, 첫 배배기 행사장 임대 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비 지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벼병충해 방제 면적 2,500헥타르 증가로 무인항공 방제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량 1.39헥타 증가로 10억 80만 6천 원은 자부담금 23%인 12 추가분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2000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으로 2000 의료원 MOU 추진 등 추가 수요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5천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벼 생산 및 출하를 통해 유통 판로를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 경기미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미 가공 저장 시설 스마트 지원 사업으로 이계소가 증감에 따라 5,5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을 위한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 88.8헥타르 증감에 따라 1,451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9,9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학교 급식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을 도모를 위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보조 사업으로 2000쌀 차액 지원을 위해 1억 6,902만 원 증액된 14억 4,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경영비 부담 감소 및 농약 화학 비료 감소를 위한 유기농 자재 지원 보조 사업으로 사업량이 39헥타르 감소하여 1,147만 7천 원 감액된 4,0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록 수수료 인상함에 따라 63만 원을 증액하여 945만 원을 계상하였고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 개선 지원 사업 2개 사업 신규 신청으로 인해 1억 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 1월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4,4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1개소 신청으로 인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지원대화 사업 대상자가 기존 대비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227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냉해 및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과수 출하량이 200톤 감소하여 유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과수 계약 재배 활성화 사업을 위해 4,3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확정 내시의 감액에 따른 과수 냉해 예방시설 사업 대상자가 25농가 감소하여 7억 5,6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복숭아 순나바 유충으로 인해 낙과 피해가 심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교미교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집판장 및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복숭아 축제 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 2농가 증가로 2,3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택형 맞춤형 농전 사업 대상자 2개소 감소로 8억 8,0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절감 자재 지원을 위한 스마트팜 ICT 융복합 에너지 절감 시설로 당초 2농가에서 4농가로 변경됨에 따라 82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사업 모집 공고 후 적격 대상자가 없어 사업량이 없어짐에 따라 3,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작물 생육의 균일화로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 도모로 화훼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 예산 변경 없이 사업 특성에 맞게 집행하고자 예산 변경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위원 지원 사업은 물류기기 사용하는
사업 대상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량 28개소이며 20억 7,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대설 피해를 본 대상자에게 대설 피해 농업시설 철거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9억 8,7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 복합 상생센터 건립 사업 실시 설계 용역 추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기본안전보건 대상 용역비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판매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삼 산업 육성을 위해 인삼 축제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파손된 용수로 배수를 정비를 위해 25년도 주민과의 대화 및 건의사항 및 추가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2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주민 통행 불편 해소 및 농업 생산성 증진을 위한 두미리 소기랑 정비 사업으로 특별 조정 교섭이 24년도에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소요 예산 부족분 6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상습 침수 구역 내 미정비 배수로 정비를 위한 백상면 모전리 중앙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1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여름철 상습 침수 구역 내 미정비 배수로 정비를 위한 신등면 소정리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름철 상습 침수 구역 내 미정비 배수로 정비를 위한 신등면 남정리 배수로 정비 사업을 위해 3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상습 침수 구역 내 미정비 배수로 정비 구역 부발업 죽당리 배수로 정비 사업을 위해 5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여름철 상습 침수 구역 내 미정비 배수로 정비를 위한 모가면 양평리 중앙 배수로 정비 사업을 위해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대월면 부필리 부필지구 배수 개선 사업으로 3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중리동 고담 2통의 중앙 배수로 개선 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하는 지원 사업으로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성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대상지는 설성면 공공청사 부지로 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선을 정리하여 기존 옹벽 후퇴 및 진입로 확장 공사비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5사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농어촌 공사와의 위수탁 협약 미체결로 이천시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계목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송곡 1, 2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026년 농림부와 이천시가 맺는 농촌 협약 신청이 전제 조건이 되는 필수 사업으로 3개년 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읍 1, 2 마을 만들기 사업은 1차년도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19억 5,7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에게 세출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23쪽 축산가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가는 기정액 대비 58억 1,221만 8천 원을 증액한 307억 3,9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낙농진흥사업을 위해 농축산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7,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유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835만 원을 증액하여 1십 6,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에 2,325만 원을 증액하여
5,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2,432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억 1,3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 ICT 융복판 확산 사업에 13억 5,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등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에 8천만 원을 감액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배려 유청소년 낙농체험 지원 사업에 1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식용 종시법 시행에 따라 개사육 농장의 조기 종식 이행 촉진 및 생계 안정 도모를 위한 개사육 농가 폐업 전업 지원 사업으로 5억 8,9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말체험 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힐링 승마 지원 사업을 위해 말산업 특구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관련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 대상 실무 계획 제공을 위해 말산업 청년 인턴 지원으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승마 인구 저변 확대 도모를 위하여 승마장 육성 지원으로 4,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 체험으로 심리 치유 및 스트레스 해소를 주기 위한 사회 공익 승마 사업으로 1,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말 매개 단체 활동을 통한 정서 안정을 위한 위기 청소년 힐링 승마 사업으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력이 우수한 이천한우 경진대회 참가 유도를 위한 출품축 보상으로 출품축을 위한 친자 확인 및 질병 검사를 위해 공수위 의사 동원에 따른 체열 및 검사 의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자 100만 원을 증액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축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포장재 수요 증가로 500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1억 8,952만 5천 원이 증액한 4억 7,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암송아지 기증을 통한 한우 산업 기반을 위한 이천한우 암송아지 릴레이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3천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가격 하락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한우 농가 피해 보전 지급을 위해 2억 8,122만 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개고기 유통 상인 신고 영업자에 대한 전업 및 폐업 보상을 위하여 식문화 개선을 지원으로 2025년도 신규 사업 수요량에 따라 25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 신규 사업으로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 예산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사업 예산액으로 4억 5,9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돼지 서코이 백신 지원 사업을 위해 20억 4,9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 체열 방식 등에 대한 변화로 체열 누수가 감소하여 소 브루셀라 결핵병 체열비 예산을 3,654만 원을 감액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관내 축산 차량 GPS 등록 대수 감소로 차량 무선 인식 장치 통신료 예산액을 128만 8천 원을 감액한 4,9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축산 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 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 규모 증가로 축산 차량 상시 전원 공급 체계 구축 예산을 3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우제류 농가의 구제역 백신 구입 자부담 비율 축소로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 사업을 2억 9,426만 원 증액한 12억 1,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완화제 구입 예산을 990만 원 증액한 3,6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선 사업 1억 2천만 원 감액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방역 차량 구매비 증가로 인해 2천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보툴리즘 등 예방약품 지원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에 250마리 증가분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사업비 10마리 감소로 인해 360만 원을 감액한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사업의 미생물제는 전체 사업량이 감소하고 수분 조절제인 톱밥은 수혜량이 증가로 총 2,250만 원을 증액한 8억 2,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지원 사업은 퇴비 살포용 견인 농기계 1대를 신규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퇴비 살포기는 20대에서 31대로 11대 추가하고 퇴비사를 개선하는 사업은 5개소에서 1개소로 사업 개소를 줄여 전체 3억 7천만 원을 증액한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 사업은 2,080만 원을 감액한 1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은 2,289만 원을 증액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과학순환 농업 퇴비 살포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축산농가 폐기자재 수거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고 축산분뇨 관리 지원 내 가축분뇨 관리 타당성 검토 및 세부 수립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21억 7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간 소관 일반회계 축산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36쪽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4억 2,823만 2천 원을 증액한 86억 6,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업 테마파크 관리 사업으로 지하수 연장 허가비 사후관리 시설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도자 농업 정보지 제공 사업 도비 사업 추가 내시 반영에 따라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농촌 지도자 회원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농어촌 지도자 경기도 대회 개최를 위해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쌀문화 축제의 2025년 경기 대표 관광축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9,3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338쪽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액 대비 2억 7,135만 2천 원을 증액한 53억 1,143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세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보급 사업으로 국도비 배정 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배정 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 3억 1,6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이천시 적합 수요자 맞춤형 트리트케일 품종 개발 사업으로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학 영농 기반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잔류농약 분석 위탁에서 토양시료 채취반 운영으로 금액 증감 없이 3억 224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7,2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계를 모두 마치고 다음 340쪽 연구개발과 소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30억 7,560만 원을 증액한 100억 76만
100억 7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시험 연구 개발 사업에서는 연구시설 천장 자동 개폐 설치를 위해 예산 증감 없이 시험 연구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시험 포장 운영 사업비에서는 2024년 대설 피해 연구시설 철거비와 스마트 가스 시험포 배수를 정비를 위해 시설비 4,164만 원을 증액한 1억 2,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세기술 보급 사업에서 공공급식력 안전과수 생산 시범 사업의 통계목 변경으로 예산 증감 없이 민간 경상 사업비 4천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 자본 보조 사업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스마트 교육관 건립사업의 사업 관련 임시 민원실 마련을 위한 컨테이너 임차료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 분소 농기계 창고 보수를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 분소 건립사업 계속비 예산으로 3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식품 준공공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 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 일반에게 세출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수질 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수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309쪽에서 32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의원입니다. 저는 그 309쪽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계획 공고료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 돈은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고료는 신문 일간 신문에다 공고를 하는 그런 공고 비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요거 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공고는 농지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찾아보니까 공고 장소나 방법이 이제 지자체 홈페이지, 관할부서 사무실, 읍명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기타 필요시 지역 이장회의나 마을 방송 등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제 신문사에 공고료를 주면서까지 이거 하는 이유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면은 저기 이제 법에서는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언론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허수영입니다. 그 신문에 공고하는 것은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신문에 공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설명을 오래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잠깐 휴식을 좀 요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셔서 어떻게 휴식을 좀 잠깐 10분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이어서 농업정책과 309쪽에서 322쪽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예, 그 309쪽에 농촌 왕진 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했네요. 예, 지난해는 이제 대월 면사무소가 이제 저기 공모로다가 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는 이제 또 거기에 추가돼 가지고 이제 율면 농협이 이제
사업 대상자로 다 공모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 사업으로 공모 사업인가 보죠? 네. 그럼 이거하고 그 보건소에서는 그 온버스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예, 저희는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 온 버스는 아마 이제 이천시의 어떤 권역의 그 섹터가 저희하고 좀 다른 거로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 농협 읍면의 농협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그 대상자가 물론 이제 인근에서 갈 수도 있겠지만 주로 율면 농협 조합원들, 그다음에 농어민들, 주민들, 그다음에 대월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버스는 운영을 어떻게 해요? 어디서 해요? 운영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산학 협동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예, 아, 대학교에서. 예. 그러면 의사도 있어요? 지금 거기서는 이제 의사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대학 그 의대에서 이제 그 전문의 과정을 거치는 이런 분들이 같이 오고 있습니다. 전문의다. 예, 예. 이게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이 있었던 건데 이제 공모해서 할 적마다 되는 건가요? 예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읍면 단위에서 이제 읍면 그 해당 농협에서 이제 공모 사업으로 계속 진행해서 과거 정부 때에는 이제 다른 명칭으로다가 이제 운영을 되다가 이제 현 정부에서는 이제 농촌 왕집 버스로다가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다음에 310페이지 그 농어민 기회 소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24년도 결산 금액이 5억 4,500 맞아요? 설명서 보니까 최종 결산이 5억 4,500이 24년도인데 그게 맞으신지? 농업인 기회소득 그 결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어민 기회소득 24년도는 결산 금액이 5억 4,500이었는데 올해는 110억이 된 거예요. 저희가 농업인 기회소득은 기초의 그 농민 기본소득에서 작년 하반기 그 마지막 때 이제 명칭을 저희가 그 의원님들께서 이제 통과를 해주신 농업인 기회소득으로다가 이제 명칭을 바뀌었잖아요. 경기도 그 사업 방침에 따라.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기회소득이 이제 그 하반기에 그 시행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이제 예산이. 근데 그때는 이제 농민 설명할 때는 그 15만 원, 뭐 최대 45만 원이고 일반 농어민은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했는데 전체 금액은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24년도 결산은 5억인데 지금 11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년도 이름 바뀌기 전 예산하고 합치면 어떻게 비슷해져요? 금액 차이는 아무래도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일반 농업인은 그때 당시에 이제 5만 원씩을 줬었었는데요. 친환경 농업인이나 청년 농업인, 그다음에 이제 그 귀농 이런 분들은 이제 5만 원이 아닌 15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은 일정 금액 늘어납니다. 그때 설명할 때는 이제 전체적인 금액은 좀 비슷해질 거다라는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이제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물론 15만 원 증가는 있지만 이제 이중적으로 받거나 뭐 농사를 못하는 사람은 안 준다거나 뭐 이런 식에서 전체 금액은 비슷할 거라는 설명을 들은 거 기억나는데 그럼 그 이름 바뀌기 전 예산하고 이거하고 결산하고 합치면 지금 어디 100억 근처 비슷한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지금 이거 결산만 봐서는 5억이 갑자기 110억이 된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전 것까지 좀 같이 좀 설명서에 놓았었으면 좀 수월했을 텐데 5억짜리가 갑자기 110억이 된 것처럼 보이니까 궁금해서 전화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그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그 311쪽입니다. 그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인데 지금 5,232만 원이 지금 감액 계상됐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327명이 대상이 줄었어요. 네. 왜 대상이 줄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요게 지금 행복가구처 요게 되는 게 지금 신청하는 게 지금 접수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많이 줄어가지고요. 네네. 농업요정인이. 그리고 그렇게 줄은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요게 그 확실하게 어떻게 줄었는지는 다시 한번 제가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그 뭐 10명 뭐 몇십 명도 아니고 지금 327명이나 줄어서 네. 이게 이제 소득 기준도 있잖아요. 네. 예. 소득이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다른 복지 대상이 겹친 건지 아니면 또 이게 여기는 또 그 사용처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 이유인 건지 아니면 이 그 서류 내고 뭐 하고 하는 절차가 문제인지 아니면 이 정보가 이게 아마 1월달, 2월달에 접수 받았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정보를 정보가 부족해서 홍보가요? 예 그렇게 된 건지 어떤 건지 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 이 원인을 알아야 네. 이게 327명이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원인을 좀 철저히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요건- 그리고 예 이게 또 한계가 이게 네. 신청을 해야지 대상이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신청을. 그런데 이제 신청하셨던 분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예.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안내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이런 건 어려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안내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한테 네. 다시 하라고 안내를 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렇게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저기 접수가 줄은 거에 대해서는 예. 위원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 여성 농업인들이 그 농업에 농업에 이렇게 치중하다가 보니까 시간 문화적인 혜택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문화 접근이 가능한 건데 이게 보건이나 특히 문화 쪽 또 복지 쪽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여튼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묘한 그 목적을 갖고 있는 비용인데 이게 이렇게 327명이나 지금 신청이 줄어든 상황이라 요거를 좀 우리 시민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네네.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어서 축산가 323쪽에서 33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상과 전체 해도 돼요? 축산가요? 뭐 특별하게 하시려고요? 아니, 그럼. 그냥. 축산가. 네. 네, 축산가 하시면 돼요. 네. 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그 축산과의 그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이 지금 이천에 본청에 있고 장원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축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네. 저희 그 농업기술센터 그 기술보고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런데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축산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유산균이 있고 이제 고초균이 있고 효모균이 있고 광합성균이 있는데 이게 그 냄새 제거나 또 소들 먹이에 있어서 그 배합해서 주면 그 시간적인 것도 상하고 이런 부분도 또 연장도 되고 이래서 되게 고마워하는데 이거 더 활성화 근데 이제 배당 받는 게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통 정도를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뭐 한 통밖에 배정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또 뭐냐면 겨울에는 소비가 덜 된다는 거예요. 예. 전체적인 농가에서 또 가져가기 때문에 또 안 가져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저축해 놨다가 이렇게 뭐 지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생산량은 또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생산이 적게 되면 그 생산량을 좀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네,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농가에 또 냄새 제거도 이게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사용해본 분들은 더 갖다가 사용을 했으면 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네. 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요는 이제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공급은 이제 한계가 있던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인지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배양이라는 건 이제 배양 시간이 일정 기간 이제 필요를 한데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좋은 어떤 그 방안을 찾아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수요가 이제 그 적은 때 이제 공급을 좀 한 거를 좀 비축 여부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더 부족하다면 그 늘려야죠. 네. 예, 늘려서 또 저 모가 설성 율면 쪽에는 축산 농가가 또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원활히 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예. 해주시면 그 시골에 냄새 난다고 또 전원주택 이런 데서 네. 민원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축산 농가에서 그걸 갖다가 더 뿌려야 되는데 예.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이러니까 반대적으로 또 민원도 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반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축산과에서 그 전에 그 저거를 했죠. 축산물 유통해서 축제를 했었죠. 우리 과장님. 가장 조한근입니다. 지금 올해는 예산이 올해 예산이 안 올라왔죠? 네네 세워지진 그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축산물 홍보 한마당에서 그때 이제 신둔에서 예스파크에서 하루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 그게 어쨌든 그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 해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왜냐면 네네.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이천에 축산 농가도 많고 이런데 그 홍보라든가 축제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축협에서 주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 분명히 다들 뭐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네네. 축협이 주가 돼서 이렇게 같이 축산 농가가 이천에 있는 축산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325쪽인데요. 그 개 사육 농가 폐업 전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업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를 뭐 구입을 해주거나 뭐 요거 이제 지금 이제 2027년 2월 7일까지 이제 개 식용이 이제 전면 이제 중단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개 사육 농가도 있고 개를 그 음식점에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폐업에 따르는 어떤 보상금, 그다음에 이제 식당을 여기서 전업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개 건강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 현실상으로도 이제 보신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신탕으로다가 이제 그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업종으로 그러니까 뭐 다른 고깃집이라든가 뭐 찌개집이라든가 이렇게 전업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그 보상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 개를 이게 지금 30개가 식당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개를 키우는 사업장이 그 얘기하는 산출 근거에서 그 30개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감정가는 30개로 5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이 됐고 예. 폐업 이행이 이제 그 지원금은 4억 얼마 돼 있는. 예, 지금 현재 개 사육 농가를 한 30개를 지금 저기 산출 근거로 잡은 겁니다. 사육 농가죠? 예, 사육 농가. 사육 농가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개를 구입해서 뭐 어떻게 한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개를 구입을 해주거나 이런 거예요? 단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부산과장 조한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그 개사육 농가 그 36농가를 저희가 이제 그 구간별로 해서 그 개 사육하고 있는 거를 없애시면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지금 15농가는 개를 사육하는 걸 다 없애고 그 개 사육장이랑 이걸 다시 농지 형태로다가 변환을 하는 작업들을 추진 중인데요. 그거에 대한 그 지원비 그 개의 마리수에 따라서 그 보상 금액이 여기 틀려집니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마리당 여쭤보는 60만 거예요. 원 정도로 60만 책정되어 원. 있습니다. 아니 그 뉴스에 보니까 일부러 보상받으려고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이걸 지금 시작을 해놓은 건지 이천시에서도. 네, 이미 그 사육조사는 작년에 그 기준으로 다 사육두수를 다 마무리해서 현장 조사까지를 끝내고 지금은 현재는 보상을 저희가 그 1구간으로 한 그 2월 6일까지 그 자기가 본인이 폐업하겠다는 농가들은 15농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끝까지 사육을 하겠다고 지금 그 하시고 계셔서 그거를 이제 설득하고 계속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36개 농가에서 15개는 허용하고 네네. 한 거고 나머지는 끝까지 가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필요한 거니까 네. 예, 좀그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전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임진모 의원님. 네, 그 332쪽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 길고양이에 대한 뭐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요? 이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뭐 동물보호단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처럼 좀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길고양이가 개체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저희가 이제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제 번식력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이제 중성화 수술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엄청나게 그 개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단순히 민원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또 어떤 사회적인 그런 또 그 문제도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박노 의원께서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예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예산을 계속 증액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 하셨는데 이 길고양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해서 개체 수를 늘어나지 않게 시에서 관리하는 것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길고양이들을 말은 길고양이지만 그 시민분들이 먹이를 줘요. 그래서 오히려 돌보고 있죠. 소유주는 그러니까 주인은 없는 고양이일 뿐이에요. 그냥 먹이는 계속 이렇게 주고 그래서 그런 이게 개체 수를 좀 줄이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게 시민 운동도 좀 있어야 된다. 시민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먹이를 안 준다든지. 근데 또 그렇게 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스티로폼 박스 같은 데다가 이제 그 길고양이 먹이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것까지도 원천적으로 다 차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번식을 좀 하는 쪽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먹이까지도 못 주게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아마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중성화 수술 비용이 뭐 작으면 좀 그거를 좀 내린다든지 아마 수술 비용을 내릴 수도 없는 게 포획을 해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약간 좀 물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하는 어떤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아마
캠페인이나 뭐 개봉 같은 그런 부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어떤 시의 정책을 좀 정해서 뭐 계속 뭐 이제 중성화만 하겠다 그러면 예산 한도 내에서 계속 뭐 지원할 것이고 아니면 뭐 좀 줄여나가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또 줄여나갈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의원님. 그 길고양이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고양이를 키우시던 분이 중성화 수술을 좀 시키고 싶어서 신청을 했었나 봐요. 예. 너무 이제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근데 예산이 없어서 아마 신청을 못 받아준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400마리의 예산으로 이게 충분한가요? 좀 이 모자르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음 추경에 예산이 또 반영돼야 되는 건지. 지금 저희 이 자료에도 저희가 지금 이제 5천만 원을 더 추가로다가 더 증액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음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번식력이 상당하더라고요, 예. 정말. 그래서 이게 그냥 개체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그 예산을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또 그 다음에 또 그만큼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예산이 좀 더 충분하게 좀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요. 예. 지금 어때요? 좀 많이 부족한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축산과장님 한번 네네네.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민원 처리들은 그때 하고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이거 개체수를 저희가 얼마나 될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청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네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추가로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좀 예산을 앞을 내다보고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네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그래서 한번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네네. 이게 지금 예산 금액을 집행을 하고 또 이제 지금 또 신청되는 부분들이 계속 신청하면 점점 늘어나는 그 부분을 이 예산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노희 의원님. 아까 저는 그 실외 사육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여쭤본 건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을 사업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으로 360만 원을 감액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사업 신청하는 기간이고 대상자 선정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고양이도 그렇지만 이 사육가 이것도 분명히 그 늘어나는 개체수에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하지 마시고요. 그 기간을 좀 두고 우리가 이제 도비를 받아서 시비 이렇게 자비하지만 다시 한번 이거 선정하는 기준 또 다시 좀 홍보해서 나중에 또 이거 본인이 못 봤다 아니면은 또 기간이란 것이 정해지지 않고 나는 이런 것들을 몰랐는데 해달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삭감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을 두고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네. 축산과장 조한근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좀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신청할 때는 이제 50두로 올려서 도에서 그러면 50두분을 예산을 주겠다 이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40두밖에 안 내려준 부분이 있거든요. 도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추가로 실제로 돈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요번에 이 사안을 올린 부분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도하고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게 사업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지 또 이거를 신청하거나 이거를 또 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 고양이처럼 뭐 아무 때나 신청해서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은 이거에 대한 것들도 항의할 네.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정확히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더 얘기해서 예산은 계속 확보하고 요 내용들은 그 시민들이 잘 그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도 네네. 저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 333쪽에 보면 그 축산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해요. 미생물제는 지금 2억 8,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오히려 톱밥은 지금 3억 9,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미생물제가 악취물질을 분해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수분 그 조절제랑 같이 병행해서도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는 줄고 또 하나는 또 거의 반에 육박하게 늘고 이런 이유가 있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사과장이 보충 설명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조한근입니다. 저희가 두 곳을 뭐 악취 저감 미생물제랑 수분 조절제 이거를 같이 다 이제 수요가 많은 그 품목이긴 한데요. 이거를 다 줄 수가 없어서 일단 그 수분 조절제 이 부분에다가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여기에 그 미생물제들은 이제 저희가 기술보급과에서 나눠주는 거 아까 그 BM 활성수 뭐 이런 무료로 하는 것들도 있고 도에서 나눠주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미생물제들이 보면은 그 자부담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저희 지원해주는 금액 일정 정도만 하시고 더 이상 그 미생물제를 이렇게 그 신청하는 물량 전체를 이렇게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톱밥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톱밥 물량을 농가들이 제일 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좀 사업비를 좀 더 배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부담도 커지고 또 그 사업이 중복성도 있고 이래서 그 미생물제는 조금 그 감액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자의 그 어떻게 보면 요구죠, 그렇죠? 요구에 맞춰서 이거는 이제 그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자들이 이렇게 변화가 온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조금 조정을 하신 건가요? 예산이 좀 저기 도에서 늘려 주시면서 이제 그거를 저희도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하긴 했는데 그 톱밥종 예산은 그 단가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농가분들은 그 톱밥을 계속해서 많이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도에다가 계속 그 예산을 증가시켜 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가 증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결국은 톱밥 수요가 더 많은 거고. 네. 예. 그래서 톱밥 쪽으로 다 많이 증액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어서 농업진흥과 336쪽에서 33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337쪽에 보니까 이번에 도대회 개최하잖아요. 네. 예. 그 농촌 지도자 2000시 연합회에서 경기도 대회를 이번에 유치를 하게 됐나 봐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그 비용을 보니까 이게 9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기간이나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은 이제 하루고요. 하루. 예. 저기 날짜는 저기 하반기인데 정확하게 저 담당 과장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농업진흥과장 박종입니다. 네. 경기도 도대는 날짜는 9월 4일이고요. 장소는 예스파크에서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하루 하는 거죠, 하루? 네,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나요? 네, 31개 시군이 모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뭐 부스 설치라든지 무대 설치, 행사 운영 이런 데를 주관하는 시군에서 좀 이런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혹시 다른 데 지자체에도 예산을 좀 비교를 해보셨어요? 다른 데도 이 비슷한 금액으로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세요. 뭐 이게 딱 뭐 무슨 그 경제적인 효과나 내지는 여기에 그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천시를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그 제가 보기에는 하루 하는 행사인데 여하튼 이렇게 9천만 원까지 계산이 되는 거는 이게 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 굉장히 눈길이 갔거든요. 요거 9천만 원에 대한 그 지출 내역이나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지자체 예산 상황도 좀 비교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번에는 기술보급과 338쪽에서 339쪽, 연구개발과 340쪽에서 3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그 339쪽입니다. 그 적합 사료작물 품종 개발 사업인데 이게 그 3년 지속 사업인 거죠? 예,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3년 차로 진행되고 올해가 있습니다. 3년 차고요. 예, 예. 그 지금 보니까 사업 위치가 이렇게 백사하고 마장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네. 예. 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소의 이유는 이제 저희 그 백사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용리 앞에 그 하천 네. 그 유유지를 좀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마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장에서 한 농가가 이제 아마 트리트케일에 대해서 이제 이미 선제적으로 다 하고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장의 2개소, 그다음에 백사의 1개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재배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역의 기후나 토양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가장 그 좋은 품종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데 여기가 대표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을까 궁금했고요. 이게 축산업 단지가 많아서 이쪽을 선정했나 이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으면 여튼 여건이 되는 쪽으로 그냥 하신 거네요. 예, 그 부분에서 더 정확한 거는 담당 과장님이 한번 저 보충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현숙입니다. 네. 이천에서 필요한 조사료 중에 한 4% 정도만 자급자족이 되고 있고요. 그 조사료에는 뭐 호밀, IRG, 뭐 보리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트리트케일 등이 있는데 기존 있던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가 트리트케일과 비교하기에 관심 가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시범포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 대상 농가가 호법하고 마장이어서 두 군데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농가 기준으로 하신 거네요? 네네. 기존 기존 있던 조사료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네네. 영양적 가치나 재배적 요기성이 좋은 곳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시작했습니다. 네네. 이게 그 이천의 어떤 특성화된 어떤 그 트리티케이를 그 품종을 개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가에도 보급을 하실 거잖아요. 이거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도 제가 보면 다른 지역에 그 해마다 하나씩은 선정하시잖아요. 현장 평가하셔서 그렇죠? 그거를 좀 그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그 의원님 말씀은 그 저기 실증 시험 그 위치를 네네. 좀 변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 해의 품종을 하나씩은 선정하시죠. 그렇죠? 해마다. 제가 현장 평가하는 걸 봤거든요. 현장 평가해서 품종을 선정하시는 거죠.
여러 품종을 이제 심어가면서 또 비교 뭐든지 이제 그런 실증 시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비교군하고 대조군이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품종만으로다가는 이것이 뭐 제대로 이 지역의 기후와 토양과 뭐 이런 게 적합하다고는 볼 수가 그 비교하기는 비교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항상 그 비교군하고 대조군하고 같이 한꺼번에 그 실증 시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현장 평가하는 데를 참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가장 튼실하게 잘 자라는지, 그 여건에 잘 적응이 돼서 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그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농가 대상으로 하고는 있으시지만 우리 이천 지역도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토양이나 기후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만 하지 말고 농가에도 한 번 정도 이거 실증 실험을 할 수 있게 좀 하는 것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 공유원 전통식품 가공센터라고 341쪽에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유원 전통식품 가공센터 홍보 행사를 지금 1,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어서 수질 개선 특별회계 445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의원입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정회를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잠깐만. 정회를요? 네. 이유요? 이유는 누구 개인 이름을 막 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의원님도 어떻게 정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한 5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뭐 1, 2분이면 될 것 같아요. 네? 1, 2분이면 될 것 같아요. 1, 2분? 네. 예. 그럼 지금 57분이니까 12시까지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되시겠죠? 3분 정도면? 네. 예. 그러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가 그 321쪽의 선업일리 전환 사업과 321쪽에 그 송곡일리의 전환 사업이 있어요.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 사업을 지금 농촌 협약에 의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전환 사업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사업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선순위라든가 뭐 지역 간의 불균형도 있고 또 이게 재정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거에 대해서도 좀 그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노재덕 소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53회 2012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